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경남도지사 출신 정치인 2명이 대권 레이스에 참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먼저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김태호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님, 정확히 표현하면 새누리당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당내 경선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출마의 변이라고 할까요? 왜 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참 정치권이 솔직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 또 양극화에 대한 비판, 그렇게 말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행복하게 해주겠다. 또 서민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전 와닿지 않고 웃기는 이야기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소위 기업의 탐욕이다. 또 국제적인 그런 금융위기다.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대지만은 왜 이런 본질적인 어려움, 양극화, 민생의 어떤 불안 이런 게 왔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바로 어떤 낡은 정치, 또 무능의 정치, 또 낡은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많은 지도자들의 어떤 현실 진단하고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진정하게 변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출마의 배경도 아마 그런 말에 다 묻어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좀 상징적이라 그럴까요? 보통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장소가 나름대로 이제 어떤 후보들의 정치적인 어떤 뜻, 그다음에 전망, 비전과도 연관되는데 서울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장소를 정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저는 마음에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저를 강하게 아프게 한 또는 존경하게 된 배경이 32살의 이분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 시대 우리의 최고의 시대 정신이고 화두는 조국 독립이었습니다.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그 제국주의의 원흉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자기가 형장에서 사라졌다.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현실적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들을 부딪히기 위해서는 저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의 인연의 상징으로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에서 제 마음의 다짐의 그런 뜻으로 여기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총선이었죠. 김해을에서 이제 재선하셨을 때 저희들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론 이제 유권자들 우리 김해을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다 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이제 대선 출마를 미리 전제를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선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때는 언제인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사실 도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실제 결재를 할 때도 과연 내가 이게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방향을 두고 내가 결재할 수 있을까? 또 실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 남해안시대 어떤 프로젝트 이제 수도권 중심의 2만불 시대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가 3만불, 4만불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경제 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우리 환경 남사라 총회라든지 또 대북한 어떤 교류 협력 관계라든지 모든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 흐름에 이미 준비해왔다. 김태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김태호는 이렇게 준비해 왔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었지. 국민한테 내놓고 싶었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사회, 지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이 왜 김태호 의원인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김태호여야만 된다 이렇게 이런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낡은 리더십을 가지고는 우리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 또 대한민국 미래를 저는 한 단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정하게 좀 이 구조를 깨고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과 힘이 저는 김태호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국민에게 감히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보통 한 분의 이제 정치 지도자,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정치 지도자가 상징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상징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상징하는 게 있는 것처럼 김태호 후보가 상징하는 시대 정신이라 그럴까요? 만들어가야 될 우리 사회의 모습.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국민을 다스린다, 또 통치한다, 대통령 그런 개념이 많았어요. 실제 이제 국민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치로 하겠다. 내가 잘하면 되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낙후된 시스템이다. 이게 바로 낡은 시스템이고 낡은 리더십이고 이런 부분을 준비해오지 못한 정치권, 지도자들이란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또 낡은 생각을, 낡은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을 바꾸자 하는 그런 조정의 역량, 통합의 그 리더십. 이게 저는 김태호의 가장 큰 강점이다. 대선 경선 출마는 선언하셨지만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 워낙 이제 그 친박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개파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후보들이 경선에 불참을 선언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김태호 카드가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런 부분. 그래, 저는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늘 제가 지도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해온 사람이고 또 솔직히 현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 이분은 박근혜 경선입니다. 박근혜 리더십이 평가받는 그런 경선입니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그 불안감, 또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그 소통 부재 등을 포함한 우려, 그런 우려는 김태호의 지지를 통해서 아마 의견이 표출될 거다. 그래서 김태호를 뛰어넘어야 될 거다. 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가치대 어떤 세력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소위 국민의 벽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야 될 건가, 이게 가장 큰 과제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어떤 벽도 결국에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구를 상대로 싸운다기보다도 국민 속에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저의 진정성과 이 시대가 가야 될 화두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죠. 김태호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전에. 박근혜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싸우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하면 승부는 알 수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박근혜 대세론을 깰 수 있을까? 그래, 사실은 박근혜 대세론은 저는 당내 대세론이다. 그건 굉장히 자칫하면 오만하게 들릴 수 있다. 민심이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요동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새누리당과 후보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국민들한테 순간적으로 배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정말 애절하게 가슴을 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진짜 새로운 도전도 또 치열한 논쟁도 가슴 벅찬 어떤 그런 꿈도 안 보이고 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고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 안주적이고 과거의 미래가 아닌 과거의 이미지로 남아있다면 본선은 저는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번 경선을 통해서 치열하게 후보자들이 더 열고 국민에게 정말 다가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보면 이제 여야를 봤을 때 이제 야권에서도 또 이제 재밌는 게 김두관 전 도지사, 여권에서는 또 김태호 전 도지사, 좀 우리 경남 출신 도지사 이 직전에 계셨던 두 분이 또 후보로 나오셔서 나름대로 또 선전을 펼치고 그러실 건데 어떻습니까? 김두관 전 지사라 그럴까요? 경남지사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그리고 대선의 후보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서로 선후배로 좋은 사이입니다. 또 서로의 가치라든가 또 가고자 하는 길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이번에 서로 대선이라는 저는 뭐 12월 말에 같이 한번 이렇게 겨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도민들하고 이렇게 약속한 무소속으로 나서고 또 당에 다른 당 입당을 하고 또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국민 속에서 결과적으로 평가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서로 결과적으로 경남도의 그런 그 변화 발전에 또 기여하고 국가의 어떤 장래에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호 의원 또 김태호 후보 정치적 고향은 경남이고 또 경력의 대부분을 경남에서 보내면서 또 경남도지사라는 경남을 대표하는 그 지까지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들 경남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신고라 그럴까요? 대선에 나섰더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늘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설 수 있게 늘 믿음을 주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이번에 제가 도움을 받을 곳은 실제 경남입니다. 또 도움을 받아서 미래로 가야 됩니다. 늘 가슴 속에 저는 경남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경남의 정신, 3.15 정신, 또 우리 부마 항쟁,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가장 중심에서 역할한 도전 정신, 또 시대 정신이 우리 경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도 도전해서 꼭 승리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